안녕하세요. 삶의 텃밭 강선재입니다. 마늘 농사는 누가 뭐래도 통큰 마늘 수확이 으뜸이죠. 누구나 원하는 겁니다. 마늘 구근이 굵고 단단한 통큰 마늘이 된다는 것은 탄소 동화작용, 광합성 작용으로 만들어진 양분이 뿌리 쪽으로 원활하게 이동돼 축적됐다는 뜻이죠. 이 말은 일단 탄소 동화작용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 잎의 생육 상태가 좋아야 통큰 마늘을 얻는 첫째 조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구근 비대기에 들어선 5월은 건강한 마늘잎이 7에서 8장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잎의 수가 이보다 모자라거나 있어도 상태가 좋지 않다면 당연히 탄소 동화작용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양분을 만들어낼 수 없겠죠. 우리가 월동기가 지난 후 지금까지 추비주기, 물주기, 병충해 방제, 잡초 뽑기 등 4가지의 온힘을 쏟은 것도 실상은 크고 튼튼하고 짱짱한 건강한 잎을 많이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식물의 잎은 이산화탄소와 물, 햇빛이라는 3요소를 원료로 하여 탄소 동화작용을 해 탄수화물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생산공장과 같습니다. 텃밭지기 우리네가 지금까지 마늘밭에서 한 일은 결국 탄수화물 생산공장 증설공사를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재배하는 농작물은 제각각 갖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재배 환경이나 생육주기가 모두 다르죠. 이에 따라 마늘의 생육주기를 간단하게나마 요약 정리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다음과 같이 나누어 봅니다. 마늘 생육주기 예시 1. 첫째, 파종기. 둘째, 월동기. 셋째, 영양생장기. 넷째, 생식생장기. 다섯째, 수확기. 이렇게 나누고 보니 뭔가 2% 빠진 듯 디테일한 맛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월을 기준으로 다시 나누어 봅니다. 이 내용은 품종, 난지형, 한지형, 재배지역, 남부지역, 중부지역 등 환경, 전문농가, 텃밭 수준 등에 따라 한 달 이상의 시작과 끝남의 차이가 날 수도 있겠기에 꼭 집어 이때다 하고 말씀드리긴 어렵지 싶습니다. 때문에 텃밭지기 번님들은 지역과 환경, 품종 등등을 먼저 살피신 후 자신에 맞게 가감하셨으면 좋지 싶네요. 마늘 생육주기 예시 2. 첫째, 파종기 9월부터 10월. 둘째, 월동기 11월부터 다음해 2월. 셋째, 영양생장기 3월부터. 넷째, 마늘쪽 분화기 3월부터. 다섯째, 마늘쪽 비대기 시작 4월부터. 여섯째, 추대기 4월 중순부터 5월. 일곱째, 마늘쪽 비대기 끝남 5월 하순부터. 여덟째, 수확기 휴면기 6월부터. 이제 5월이 됩니다. 5월은 수확을 한 달 정도 남겨둔 때입니다. 마늘밭 관리의 막바지에 다다른 매우 중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마늘통이 커지는 구근 비대기가 거의 끝나가는 달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된 마늘 농사의 마지막 정점이지 싶기도 합니다. 4월 관리에서 언급된 잡초 뽑기, 병충해 방제, 물주기 등 3가지는 5월에도 계속됩니다. 다만 마지막 추비는 4월에 끝냈으므로 5월엔 추가하지 않고 대신에 마늘종 제거, 지온관리 2가지를 덧붙여 5가지를 5월에 할 일로 뽑아 봤습니다. 마늘밭에서 5월에 할 일 5가지. 첫째, 잡초 뽑기. 둘째, 병충해 방제. 셋째, 물주기. 넷째, 마늘종 제거. 다섯째, 지온 관리. 잡초 뽑기와 병충해 방제는 4월과 다름없이 계속해야 합니다. 특히 병충해가 생겼는지 자세히 예찰하시고 즉시 대처해야 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병이 생기면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을 늘 생각하심이 좋습니다.
오늘은 잡초뽑기와 병충해 방제 두 가지는 제외하고 물주기와 마늘종 제거, 지원 관리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5월에 할 일 물주기입니다. 물주기의 중요성은 4월에 할 일 편에서 농진청 자료를 인용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관수를 전혀 하지 않은 마늘밭의 수확량을 100%로 보았을 때 4월 한 달간 물관리만으로 34%가 늘어난다고 말씀드렸기에 텃밭지기 번님들은 지금 물주기 작업을 열심히 진행하고 계실 줄 압니다. 더 놀라운 것은 5월 한 달간 물주기를 잘하면 88%나 수확량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좀 뻥을 친다면 배에 가까운 증수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연 강수량을 감안해 주기적인 물주기를 해야만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5월은 구근 비대기가 절정에 이른 후 거의 끝나게 되는 때가 되니 마늘이 마음껏 통이 커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마늘통이 커지는 구근 비대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이 결판을 낸다고 봅니다. 구근 비대 3대 조건. 첫째, 일장. 둘째, 물. 셋째, 온도. 하나, 일장입니다. 마늘은 장일 조건, 낮의 길이가 14시간 이상에서 구의 비대가 늘어나고 단일 조건, 낮의 길이가 12시간 이하에선 반대로 구의 비대가 억제됩니다. 알려진 대로 3월 21일 춘분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고 그 이후로는 낮의 길이가 점점 늘어나 특히 낮의 길이가 14시간 이상이 됐을 때를 장일이라고 합니다. 마늘은 그 무엇보다 장일 조건을 엄청 좋아합니다. 참고로 4월 15일 정도면 낮의 길이가 13시간 정도 됩니다. 곧 장일에 다다른다는 것이니 4월 하순에서 5월이 마늘 구근 비대에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일장 조건은 우리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늘의 일입니다. 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파종 시기를 잘 맞추어 구근 비대기인 5월의 일장 조건에 딱 맞도록 파종을 해주는 겁니다. 적기 파종의 중요성을 여기서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둘, 물주기 중요성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왜 4월보다 5월의 물주기가 더 중요한지 수확량 비교로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주기는 통상 10일 간격으로 한 번 줄 때 땅속까지 스며들도록 흠뻑 주는 것이 좋습니다. 찔끔찔끔 자주 주는 건 오히려 땅 거죽만 단단하게 굳히는 역효과를 낼 수 있고요. 반대로 너무 자주 많이 물을 주면 과습을 극도로 싫어하는 마늘에게 심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네 텃밭이나 주말농장에선 전문 농가와 같은 관수시설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에 열심히 때맞춰 물주기를 해야만 하죠. 셋, 온도에 관해서는 5월에 할 일 5가지 중 기온관리편에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기에 여기선 줄이겠습니다. 둘째, 5월에 할 일 마늘종 제거입니다. 5월에 들면 난지형 대서마늘 같은 경우는 마늘종이 다 나온 상태이고 마늘통의 지름도 잘 된 것은 5cm 가깝게 커져 있습니다. 한지형, 서산, 의성, 단양 등의 경우는 이제 마늘종이 나오기 시작하고 마늘통의 지름도 대부분 2cm 조금 더 웃도는 정도의 크기를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 마늘 구근 비대기와 마늘종 나오는 시기가 거의 같네요. 마늘 구근과 마늘종이 양분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모양새가 자연적으로 형성됩니다. 당연히 구근 쪽으로 가는 양분의 양이 줄어들 것이니 마늘통이 작아지겠죠. 때문에 마늘종은 제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주화마늘을 생산하여 씨마늘 갱신을 위하는 경우라면 마늘통 굵기를 조금 양보하고 마늘종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마늘종을 제거하는 것이 마늘 수확량과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농진청 자료가 있습니다. 마늘종을 전혀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임했을 때를 100%라고 한다면
쫑의 길이가 15cm일 때 제거하면 2% 증수, 10cm일 때는 9% 증수, 5cm일 때는 12% 증수, 쫑이 나오자마자 제거하면 17% 수확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쫑의 길이가 10cm를 넣으면 그 효과가 미미하고 나오자마자 제거하면 17%나 수확량이 늘어난다니 이게 어딥니까? 종이 나오자마자 제거하여 17% 증수 효과를 가져온다면 텃밭지기 우리네들이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싶습니다. 마늘 전문 농가들이야 워낙 면적이 넓어 인건비도 만만찮으니 밭 전체의 70% 정도의 마늘종이 나오면 1차 제거를 한다고 합니다만 우리네 텃밭지기들이야 이왕 제거할 것이라면 나오자마자 바로 제거하는 쪽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월 물주기로 증수 88%에 마늘종 제거로 17% 증수까지 합치면 몇 %인가요? 무려 105%나 됩니다. 마늘종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자르는 경우 칼, 가위, 기계 등을 사용과 일일이 손으로 뽑아내는 경우가 있지 싶네요. 자르는 쪽이 일도 쉽고 마늘에 가하는 스트레스도 줄고 마늘통의 흔들림이나 줄기의 꺾임, 병충해 침입 등의 피해가 줄어드는 이점이 있으나 맛있는 마늘종을 얻을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마늘종을 얻기 위해서는 뽑는 쪽을 선택하게 마련입니다. 이것도 마늘의 종류에 따라 쏙쏙 잘 뽑히는 홍산 마늘이 있는가 하면 한지역 마늘같이 잘 뽑히지 않고 뽑더라도 중간에서 똑똑 끊어지기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힘을 주면 마늘 뿌리까지 뽑히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고 뽑힌 자리에 빈 공간이 생겨 빗물이나 이물질이 들어가 마늘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게 됩니다. 중간 끊김을 막기 위해 날카로운 송곳이나 이쑤시개 등으로 마늘종 아래 부분을 찔러주고 뽑으면 잘 뽑힌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제 경험상 이 방법은 좀 그렇습니다. 일단 마늘대에 상처를 준 상태로 한 달 이상 남은 수확기까지 온전하게 견디는 게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상처를 낼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뽑아낸 자리 상처가 아픈 판에 옆구리를 꿰뚫는 침도 맞고서야 온전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뽑는 것이 쉬울까요? 가능하면 마늘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조치를 취합니다. 양발로 가볍게 밟는 것도 좋고요. 일단 이른 아침 수분기가 있을 때 뽑습니다. 다음으로는 끊어질까봐 조심조심 천천히 뽑는 것이 아니라 재빨리 낚아채듯 단숨에 뽑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종이 너무 크지 않을 때, 즉 나오자마자 뽑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5월에 할 일 마지막 지온 관리입니다. 마늘 생육기에 가장 좋은 온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화적온 15도에서 27도 2. 생육적온 18도에서 20도 10도에서 18도라는 자료도 있네요. 3. 생육 정지온도 20도 25도라는 자료도 있네요.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20도 이상에선 생육이 정지된다는 겁니다. 마늘은 서늘한 것을 좋아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마늘은 추위엔 완두, 시금치, 양파 등에 비한다면 다소 약한 편이라 해도 잘 견뎌내지만 더위엔 맥을 추지 못합니다. 25도 이상 고온도 잘 견디는 고추, 가지, 고구마 등과 전혀 다른 특성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알고 있습니다. 5월과 6월의 기온 만만치 않습니다. 마늘에겐 썩 좋은 환경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서늘하지는 않으니까요. 때문에 과도하게 지온이 올라가는 걸 막아주면 좋습니다. 지온계를 하나 장만해 지온을 측정해 가면 더 좋겠습니다. 지온계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다면 아날로그형이라면 싸게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네 텃밭지기들의 마늘밭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멍이 뻥뻥 뚫린 유공 비닐을 깔았습니다. 때문에 지온을 낮추기 위해 비닐을 벗겨줄 일까지는 없기 쉽습니다만
벗겨준다면 지온을 낮추는데 상당한 도움은 될 것입니다. 지온 상승을 막기 위해 흙을 1에서 2cm 정도 덮어주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볏짚, 낙엽, 톱밥 등을 덮어주는 것도 좋고요. 당연히 물주기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물주기는 온유월 땡볕에 시달리는 마늘에게 지온을 낮춰주는 좋은 일도 함께 하는 것이니까요. 여하튼 지온이 올라가 마늘 생육이 정지되는 일은 어떻게든 막아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5월에 할 일 5가지 중 잡초 뽑기와 병충해 방제를 제외한 물주기와 마늘종 제거, 지온 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번님들 고맙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올해 마늘 농사 대풍 이루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십시오.